하세요. 이어폰 줬는데 이어폰을 켜볼까?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지금은 잘 들려요? 이어폰을 껐어. 작아요? 작게 말하니까 작게 들리겠지. 집이에요, 집. 아니, 내일도 촬영이야.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생일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주신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생일을 보냈어요. 새벽을 용돈 주냐고요? 오늘 안 돼, 오늘 일단 끝나고 씻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늘 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서 안 돼. 이제 더 이상 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화면이 까맣게 왜 나오냐고요? 오늘은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요. 가끔씩 이렇게. 왜? 그래도 이렇게 하면 통화하는 것 같다고. 나왔어. 대박. 내가 이걸 들었어. 진짜 미치겠다. 라디오인 줄 알고. 멍충이다, 멍충이. 아이패드에 내 얼굴 비친 것 같은데? 돌리지 않기로 해. 이거 내려버리든지 해야지. 아니, 목소리 안 들린다 그래서 목소리 잘 들리게 하고 핸드폰 올리고 카메라를 이거 끄는 거를 몰라가지고 저번에는 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가려졌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옷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 뻔했네요. 예의 없게. 예의 없게 말이야. 잠옷 입은 모습만. 그러니까 이 위버스를 내가 그 V앱 때는 라디오 기능 많이 했는데 위버스 때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찾았어. 근데 그러다가 12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카메라를 바꾸고 이 지금 테이블에 올려놨단 말이야?
테이블이 조금 낮아서 이게 내가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려면 이렇게 꾸부정해야 돼. 화면에 마이크 모양이 그러니까 없어. 뭐 어떡하는 거지 이거? 다음에 배워올게요. 썸네일 사진 우리 첫째가 그려준 거야. 예의 차려야지 여러분. 그래도 방송인데 에? 이걸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예의를 차려야지. 아무튼 여러분 생일 너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하려고 켰어요. 맞아. 남색인 것까진 보였어? 이거 남색 아닌데 사실 까망색인데. 머리도 막 이거 다 풀어헤쳐가지고 산발인데. 하하. 아니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었죠. 그 게임하는 애기 만났다고. 그 진짜 웃겨. 내가 스크린샷도 찍어놨다? 대화하는 거?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이 10대야. 나 진짜 웃겨가지고 너무 예의 있는 친구를 만나서 게임. 너 왜 나한테 이것도 안 듣겠지. 내 팬이 아니니까. 내가 편지 보내라고 하는데 편지를 안 보내니? 내가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편지를 안 보내니? 편지 좀 보내주겠니? 내가 친구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야? 없어요. 관심이 없구나.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왜냐면 사실 나 연예인이거든 이랬다 내가. 그랬더니 오. 진짜야 이랬는데 오. 너무 웃기지? 너무 귀엽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편지 보내라고 했는데 편지를 써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보내라고 했는데 영영 소식이 없네. 영 소식이 없네. 아주. 요즘에 그 이후로도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요즘에 촬영하느라고 게임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웃겼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롤 아니고요. 와일드 리프트 합니다. 롤이라고 말하지 말랬어. 박정민 씨가 너 어디 가서 롤 한다고 하지 말아라. 롤 아닌 걸 하면서 롤이라고 말도 꺼내지 말아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롤을 안 하면서 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박정민 씨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다음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와이드 리프트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해. 내가 05년생한테 편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에게 입덕한 지 약 3개월쯤 된 05년생 팬입니다. 3개월 됐대 나한테 입덕한 지. 제가 처음 언니를 알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나기를 보면서인데요. 오나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때 드라마 속에 언니가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제 기억에 남았어. 잠깐만. 근데 오나기 씨님은 초등학생 봐도 돼? 우리 15세 아니야? 12세였어? 12세였겠지? 아니, 그치?
아니 잠깐만 12세여도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안 되잖아. 그치? 세상에. 그 이후 도봉손이랑 너의 결혼식 등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라고? 알았어요. 너의 결혼식 등을 보면서 언니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둔 10월 중순쯤에 유튜브에서 차집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언니에게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언니는 공부를 안 한다고 유튜브를 봤다고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언니에게 입덕하게 된 중요한 계기니까 그냥 말할게요. 나 잘 아리네. 아무튼 입덕을 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언니에 대해 좀 더 찾아보았는데요. 나무위키를 보던 중에 그 당시 저는 언니가 단국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단국대에 수시 원서를 넣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래서 제가 단국대에 붙게 되면 언니의 후배가 되는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다른 대학에 붙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가로 열고 사실 집에서 40분 거리지만 집에 있으면 엄마와 맨날 싸우기 때문에 기숙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로 닫기. 아무튼 저는 요새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언니의 필모를 정주행하고 친구들과 만나 놀기도 하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인생 첫 술을 함께 했습니다. 와우! 요즘 수능 끝나서 그런지 기분도 너무 좋고 하루하루가 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건 언니를 덕질하는 일이에요. 언니의 작품을 보고 푸보를 기다리고 위버스를 보고 언니의 인스타를 염탐하는 일이요. 보고 있니? 듣고 있니?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전 요새 너무 행복하니까 언니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간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언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차기작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PS. 그리고 이 편지 제가 쓰고 바로 붙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편집 속 날짜 흐름이 언니가 보실 때랑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편지를 처음 붙여봐서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 편지를 처음 붙여볼 수 있지. 05년생이라면 세상에. 너네 펜팔이라는 것도 모르겠구나. 나는 펜팔 친구도 있었는데. 아니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린 이후로 목소리가 조금 하루에 좀 많이 쓰면 바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고 금방금방 쉬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오래 갔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번 엄청 당황했죠. 촬영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 목소리가 나가가지고 진짜 공기 90에 소리 10이었어. 와, 나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나 진짜 여러분 진짜 아프지 마요. 감기 걸리지 마요. 요즘에 감기 진짜 진짜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첫날에 근데 제가 대사가 많이 없어서 약간 목소리가 쉰 상태로 하고 둘째 날부터는 그래도 나았는데 거의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수행 맞고 목소리 돌아오게 하려고 진짜 열 나고 막 이런 거는 금방 그래도 가라앉았거든요. 그래도 막 38.5 막 이렇게 찍더라. 와 진짜 그치 여러분 아프지 마요. 진짜 나 너무 고생했어. 근데 그 와중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딱 걸려가지고 할 때는 안 아프겠다 이 생각 들던데. 이번에 걸렸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안 걸리겠지? 약간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걸려서 다행이다 그 생각 났어.
확신의 T라고? 나 F야. 진짜 이 사람들이 맨날 나보고 아, 나 프로폴리스 캔디 막 먹고 목에 좋다는 거 지금 다 하고 그 뭐지 배도라지청 막 엄청 먹고 뭐 몰라 뭐 좋다는 건 막 다 먹고 있었어. 저 대문자 T라고요? 맞아. 제가 너무 S라서 T처럼 보이는 거지. 저 굉장히 F예요. 다른 편지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영 누나.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살 동생 누구누구입니다. 우선 1월 9일에 있었던 여자 배우 영화 부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맞다 나 맞아. 나 이거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콘크리트 유토피아부터 시작해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어쩌다 사장 3 수상 소식, 위버스 라이브까지 누나 소식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 새로운 분야로 일을 시작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예 새로운 분야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대표님이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혼내시니 더더욱 정신이 없어요. 그나마 누나 소식 듣고 누나 작품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누나 생일이 있네요. 2월에 편지를 언제 쓸지 모르니 미리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누나는 항상 행복해야 하지만 생일날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길 바래요. 물론 평소에도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카페에서 누나 생일 기념 생일 카페도 연다고 하고 연탄 봉사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연탄 봉사 신청했더니 14명 안에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봉사심이 많진 않았나 봐요. 이번이 이런 봉사 처음 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어서 가서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하죠. 누나 생일 기념으로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도 하게 돼서 기뻐요. 오전에 연탄 봉사하는 것 같아서 끝나고 생일 카페도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생일 카페도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거라서 어떨지도 궁금하고 너무 기대 중이에요. 아 그리고 금요일에 진짜 신기하게 어쩌다 사장 1월 18일 방송분 본방을 못 봐서 다시 보기로 보고 끝나갈 무렵에 딱 누나가 위버스 라이브 켜서 너무 신기하고 라이브 방송분 중에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분야의 직장으로 옮긴 저에게는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누나의 라이브 방송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뜻깊게 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날씨가 미쳐서 엄청 춥다. 진짜 감기 걸리기 쉬울 때인 것 같아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이 편지가 도착할 쯤에는 이미 지나간 뒤겠지만 1월 23일에는 최고 온도가 영하 8도래요. 얼어 죽겠다. 큰일이군. 편지를 읽으셨을 때 누나가 안 아프고 그날 촬영이 없어서 집에서 따뜻하게 보냈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행복하세요. 아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누나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요. 이상 오늘도 잘 살았으니 내일도 잘 살아봅시다. 샵 지금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내가 그 핸드폰 그 줄을 건드렸어. 충전 줄을 건드렸어. 아 소리! 내가 움직여서 그래. 내 의자 자세 바꾸면 소리 나. 미안해. 그만 움직여요? 미안해요. 너무 움직이지? 내가 바른 자세로 안 앉아있어서 여기에 내 발바닥도 있어. 들려? 움직이면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알았어. 바로 앉아볼게. 자, 바로 앉았어. 이제 안 움직게. 아, 맞아. 나 자세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자꾸 의자에서도 양반다리 하고 한쪽 에 막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서는 허리 아프다고. 뭔지 알지?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생일 카페를 못 가고, 여러분들이 연탄 봉사도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기념으로 봉사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맞다. 그리고 저 멀리 일본에서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보영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팬미팅을 해주셨을 때 타이야키 집의 위치를 편지에 썼던 일본 팬이에요. 그때 보영님을 만난 추억이 아직도 행복하게 떠올라요. 이번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소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도 드디어 상영이 됐어요. 사실은 기다리다 못해 이미 서울에서 봤지만 다시 봐도 인상 깊은 장면이 많았어요. 우연히 최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저도 2011년에 도쿄에서 큰 지진을 경험했는데 영화에 나온 사람들처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명화는 그 말, 그 행동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명화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명화도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열심히 생각했다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화가 힘껏 살아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나 아렌트도 생각이 났고 다양한 감정이 생긴 작품이었어요. 역시 보영님은 애교가 많은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안고 있는 운명에 맞서는 캐릭터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앞으로도 보영님의 다양한 역할을 보고 싶어요. 동봉한 명화의 사진은 일본에서 예매권을 구매했을 때 받은 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내드려요. 이 명화의 표정도 아주 좋아요. 이 영화를 본 기념으로 일본에서도 뭔가 하나라도 명화의 기념품 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요즘 한국은 너무 춥다고 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지내세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타나베 쿄코 드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늘 보내주는 쇼코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일본 팬분들이 한글을 진짜 잘 쓰세요. 엄청 잘 써. 너무 신기해. 이렇게 정성 들여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를 엄청 예쁘게 잘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열심히 한글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일본어로 보내주셨으면 제가 정말 읽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근데 이거는 뭔가 번역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늘 한국어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니카상 지금 그렇게 쓴 거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쿄코? 쿄코 씨와 쇼코 늘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편지는 BH로 손편지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내실 때는 포르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생일 카페 그래서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다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지로 제 고민거리 보내도 되나요? 한동안 다 거의 저의 라이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동안 거의 고민 상담소였어. 그치? 아랍팬들한테 인사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아랍팬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본도 감사합니다. 쇼코다. 안녕. 그림 그려서 보내주실 감사합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중국 팬도 안녕하세요. 25살인데 너무 불안하다고? 너 호랑이 너 태권도 하는 호랑이 아니야? 태권도 애기들 잘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불안해? 응? 한국 팬, 대만 팬, 서울 사는 팬. 가나 팬도 있어요. 미얀마, 필리핀, 안녕. 남아공 분도 안녕하세요. 홍콩, 스페인. 우와, 인도네시아 진짜 많다. 정말이에요? 진짜겠지? 신기하다. 나는 진짜 신기해.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가끔 신기할 때 있거든? 어떻게 나를 알고 말까 이러고 막 팬이시고 막 사랑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런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해. 내년에 결혼할까 생각 중이라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터키. 안녕. 미얀마 하니까 개콘? 개콘에 유행어가 있었지. 와, 이거 바른 자세로 앉으니까 자꾸 내가 얼마나 옴싹달싹하는지. 소리는 안 나지만 내가 계속 여전하지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아니 근데 진짜 테이블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닌데 테이블이 너무 낮아. 이걸 좀 핸드폰을 올리고 싶은데 이거 또 올리다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있어 보자. 테이블 낮아서 목이 너무 아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하하. 오케이. 이제 좀 목이 안 아프네. 목이 안 아파 이제. 그리고 약간 뭐랄까 목을 이렇게 숙이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좀 잘 나오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노래 추천 좀 제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맨날 듣는 노래만 들어가지고 오늘도 얼마나 고심했는 줄 알아요? 노래 고르다가 10분이 갔어. 얼굴이 보이는데요? 정말?
오늘도 예쁘지? 넌 보이는구나. 아, 내 노래 추천하지 마세요. 아니, 나 여기 뭐지? 지금 조명가게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분장팀 막내 애기가 도봉순 엄청 팬이래. 봉순이 너무너무 팬이래. 그러면서 이제 뭐야. 도봉순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더니 귀여워.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 분장실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내 노래를 틀었어. 나 정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진짜. 얼굴이 정말 새빨개졌어, 내가. 진짜 너무.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이랬어. 도봉순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 나한테 보여주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봉순이가 부끄럽냐니? 자랑스럽지. 그냥 내 노래가 부끄럽다고. 내가 부른 내 노래가. 내가 부른 노래 나 혼자 있을 때만 듣고 싶다고. 같이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도봉순 노래 그거 좋아해. 힘을 내 슈퍼파워걸. 나 그 노래를 더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부른 노래 말고.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듣죠. 랜덤으로 나올 때 내 노래 나와. 진짜 웃겨. 나 너무 부끄러웠잖아. 플레이리스트? 너무, 뭐랄까, 그게 되고 있지 않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아. 우리 아빠 벨소리가, 그건데. 내가 부른 노랜데. 그래서 우리 조카가 그 노래를 따라 불러. 되게 오래된 노랜데? 어디서 불렀던 노래지? 피크닉 상추 때 불렀던 노래인가? 아니다.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 우리 아빠 벨소리가 내가 부른 노래인데 그 별 잘 유명하지 않은 노래거든요. 근데 태양이가 그래서 그 노래 불러. 그리고 그 태양이가 얼마나 컸냐면 저희 조카 첫째가 그 유치원에서 그거 해요. 발표회. 근데 박보영 이모를 초대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랬더니 우리 언니가 너 박보영 이모를 꼭 초대하고 싶대. 이래서 그날 다행히 촬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기 조카 유치원 발표회 갔잖아. 너무 귀엽더라. 앞에서 응원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눈이 안 마주쳐서 나는 못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봤대. 근데 끝나고 못 만나가지고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무궁화 1반, 약간 무궁화 2반, 무궁화 3반 이러면 그 1반, 2반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음 이제 반 어머니, 아버님 그 학부모분들이 다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막 다 식구들이. 그래서 빨리 그 강당을 또 비워줘야 돼. 그래서 나는 끝나고 애기랑 기념사진도 찍을 줄 알았는데 기념사진 못 찍고 그냥 발표회만 보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거 하고. 근데 뭐 태양인의 반 그 친구들 어머니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인사하고. 나 태양이 친구들 애기들 이름 아니까 저기 아버님이시구나. 저기 이모구나. 이렇게 인사했어. 애기들. 위버스 팬레터는 제가 이 핸드폰이 지금 이 상태에서 팬레터를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읽을 수 있는, 내가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못 읽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켜놔서. 폰을 하나 더 사면 된다고. 노래 트는 이 아이패드에다가 제가 위버스를 한번 다시 여기에 그냥 깔아볼게요. 케이크 먹었어요. 카페 편지 읽어달라고요? 카페 편지 조금 밀렸어.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긴 한데 한동안 잠깐 밀렸었어. 너 근데 나 진짜 북마크 너무 열받아. 북마크가 왜 자꾸 안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 들어가 볼까? 북마크 잘 됐나? 앱으로 들어가서 내가 북마크 해놓은 거를 메시지 820개네. 메시지 쪽지 못 읽어요, 여러분. 다 읽고 대답해 드릴 수 없어서. 그거 봐. 나 북마크 꽤 많이 한 거 같은데 2024년에도 하나밖에 안 됐단 말이야. 이거 하나 읽을게.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11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몇 년 만에 투보를 써보는 것 같아요. 저는 2017년부터 언니를 좋아했는데 벌써 대학 입시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언니도 더욱더 좋은 배우가 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올해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너무 잘 봤고 언니 덕분에 입시 생활에 큰 힘을 얻고 있답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히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자를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언니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간호학과 지망생이거든요. 평소에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드라마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할 일 없이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병원 내부의 이슈거리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나와서 대중들에게 간호사 이미지가 좋게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수능 때문에 아직 정신화를 보진 못했지만 간호사가 주 역할이 되는 매체가 드디어 나왔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엄마께서는 보고 계신데 너무 잘 만든 드라마라며 수능 끝나고 꼭 보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엄마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걸 거의 못 봤는데도요. 어쩌다 다은이가 간호사가 너무 하고 싶다며 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또 좋은 간호사를 연기해준 언니 덕분에 좋은 간호사 되고 싶은 마음이 더더 커졌어요.
꼭 대학에 합격해서 간호학과 학생이 되어서 언니 만나러 가고 싶어요. 또 그 후에는 좋은 간호사가 되어서 언니 만나러 갈게요. 가서 나 그토록 바라던 간호사가 됐다고 자랑할래요. 제 소중한 꿈에 든든한 버팀목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짧지만 긴 편지를 써보아요.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빛나는 배우로서 제 자랑이 되어주셔서 또 감사해요. 항상 큰 사랑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수능 잘 치르고 또 편지 쓸게요. 나의 원동력 보영 언니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봐. 또 이게 누르면 이게 2023년 11월이란 말이야. 참 내가 두 번 누르진 않는데 이거 이상해. 아무튼 아 생기부 맞아. 나 그거 했는데 신청했는데 어디 갔냐? 잠깐 어플을 내가 그때 어플까지 다운받아가지고 했잖아. 생기부 그쵸 여러분. 나 잠깐만 어플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간 거? 어디 폴더에다 넣었지? 폴더에 다 집어넣거든요. 밖에 나와 있는 거 싫어가지고. 여기 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이거를 내가 뽑아와야겠다. 세대 차이 이야기 언제 하냐고요? 무슨 세대 차이요? 아 그리고 그 나무위키에 잘못된 정보 막 읽는 거 그런 것도 하던데 나무위키는 너무너무 길어서 다 볼 수가 없어. 너무 길더라. 나도 내 거 한번 봐봤는데. 그쵸? 너무 길어. 이거 아 나무위키 요즘에 안 읽어요? 그래요? 내 사인까지 있구나. MBTI까지 나오고. 어머. 아, 근데 우리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 몇 년생인지는 왜 써놓는 거야? 진짜 웃긴다. 너무 웃겨. 아, 지금 읽고 있어. 2006년, 이게 몇 달락만 읽어볼까?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으로 데뷔했다. 그치, 드라마는 이걸로 데뷔했지. 제가 사실 뭔가를 처음 한 건 그 수력 원자력 그 공익 광고였어요. 2007년 SBS 드라마 왕가나에서 패비윤 씨 아역을 맡아 당찬 연기로 대중들에게 처음 눈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읽기에는 좀 뭐랄까 그 약간 부끄러운 게 있네. 이후 2008년 무려 824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초대박난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박보영은 19살 신인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와, 칭찬 감옥에 가둬버리네 여기.
아니 너무 칭찬 감옥이다.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선 처음으로 재난 장르에 도전해 성숙해진 눈빛과 연기, 단단한 내면과 강인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명화를 밀도 있게 표현했다. 어떡해. 아 이거 팬이 작성하는 거구나. 어머 어떡해. 아 잠깐만 입꼬리 좀 내릴게요. 잠깐만. 좀 티나지? 아, 다 칭찬은 아니야? 내가 처음 이것만 읽어서 그래? 그래? 90년 2월 12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리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여동생이 있다.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밑에서 엄격하게 자랐다. 맞아요. 아버지 영향으로 시간관념도 철저한. 아버지가 기본적인 정리정돈과 시간 약속에 있어서 엄격했지만 집안일도 많이 하는 등 자상한 부분도 많았다. 그치. 우리 아빠 집안일 많이 하고 맨날 교복, 와이셔츠, 손빨래 해주시고. 증평군에서 나고 자라 꽤 순박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친구들도 대부분 군인 자녀였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미주알 고주알 말다툼 한 적은 있어도 크게 몸싸움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저 친구랑 몸싸움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버지의 해상훈련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해안에서 야영도 하고 꽃게도 잡는 등 즐거운 추억도 많고 아버지를 보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오! 이거 내가 했던 말로 다 이렇게 하는 건가?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했었다고. 진짜? 내 동생이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그랬나? 내 과거의 나를 잘 모르겠네. 내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나요? 여러분? 내가 군인이 되고 싶었다고. 그랬었을 수도 있지만 잘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친구들이 거의 군인 자녀인 탓에 아버지들 발령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면 주소 꼭 알려달라며 펜팔. 맞아, 여기서 펜팔이 나오는구나. 맞아. 이런 경험을 통해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지게 된 아날로그 감성이 연기에 큰 자양분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치.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해요. 산과 들을 다니며 메뚜기와 잠자리도 엄청 많이 잡고 겨울에는 눈썰 매장 대신 동네에서 비료포대 타고 놀았어. 친구끼리 불안한 따돌림 없이 다 같이 놀고 가족처럼 지냈고요.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맡은 캐릭터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동네보다는 아빠 그 부대에서 비료포대를 탔죠? 옛날 감성 나온다고요, 여러분? 펜팔이 뭐야 대체? 현재 인스타 같은 거예요? 펜팔이 뭐냐면 노트 하나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내가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가 아니라 그 노트에다가 내 일기를 써도 되고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쓴 다음에 그 책을 그 노트를 주는 거야, 그 친구한테.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다음 장에 편지를 써. 근데 그게 둘이 할 수도 있고 셋이 할 수도 있다. 그럼 그게 쌓여서 한 권이 되는 거지. 그치, 교환일기. 교환일기? 펜팔이랑 교환일기랑 좀 다르지. 지금 섞였지, 내가. 지금 내가 방금 한 건 교환일기고 펜팔은 저 멀리 있는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손편지를 주고받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잡지 같은 거는 그치 내가 헷갈렸어. 잡지 같은 거 나오면 맨 뒤에 이제 자기 주소랑
이름을 해가지고 펜팔 친구를 구해요 이러면 편지를 주고받는 거야. 근데 얼굴도 몰라. 우편으로 편지로 주고받는 거지. 그 펜팔 친구. 그 잡지가 이름이 뭐였더라? 그 되게 귀여운 그 잡지 뒤에 보면 항상 펜팔 친구 미스터 K! 나랑 동년배구나! 그 뒤에 보면 펜팔 친구 구하는 게 있었어. 너 거기에 그치? 옛날에는 그렇게 막 집 주소를 막 공개하고 막 그랬다? 거기에다가 벌써 1시간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나도 자야지. 내일 촬영 있는데. 나 내일 대사도 많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일 대사가 너무 많아. 여러분도 지금 졸리다고 자꾸 날 보내는 거 보니 시간이 많이 되었군.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 얼른 잡시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오늘 지났지만 어제 저의 생일을 챙겨주시고 축하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맨날 보내주시는 사랑을 제가 잘 보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오늘도 잘 살았으니까 내일도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만 끊을게. 잘 자. 안녕. 너무 급이구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또 올게. 또 전화할게. 잘 자. 진짜 끊는다. 안녕.